예, 안녕하십니까.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이준석 후보의 바람이 거셉니다. 이 이준석의 바람의 원인이 뭔지, 이 이준석의 바람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 전망으로 시끄럽습니다. 또 하나는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그 임혜숙 과기부 장관 임명에 개입이 됐다라는 의혹. 또 하나는 그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군의 그 친구, 같이 있었던 그 친구가 오늘 정식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이준석 바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이준석이 일으키고 있는 바람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5일 전에 한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1위, 이준석 2위, 3위 주호영 이런 식이었는데 어제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이 1위, 2위가 나경원, 3위가 주호영. 한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어떤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흐름, 이준석의 흐름이 좋다. 초반전에 초선의 돌풍, 세대 교체, 이준석 바람이 거세다 이런 겁니다. 이 피플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어제 발표한 것입니다. 당대표 적합도 조사인데 1위가 이준석 20.4%, 2위가 나경원 15.5%, 3위가 12.2%를 얻은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이준석은 그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20대에서 50대, 특히 남자들, 여성까지도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준석은 이 같은 자신에 대한 지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이 청년들의 참여, 청년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서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긴 그 기여한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아니겠느냐. 앞으로도 야권 지지층 쪽에서 대선에서도 이렇게 청년층의 지지를 많이 이끌어내는 그런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젠더 이슈라고 하죠. 그 여성 할당제, 제도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젠더 이슈에 대한 자신의 주장, 또 여러 가지 세대 교체에 대한 자신의 주장,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공감대가 넓혀졌기 때문에 지지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바둑의 세계, 프로 기사들이 바둑을 두는 그 세계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에게 제자가 바둑을 배우게 되는데 가장 제자가 스승에게 보은 은혜를 갚는 것은 스승님에게 많이 배워서 결국 스승을 이기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거꾸로 스승은 이제 제자가 이렇게 배워서 커 올라오면 스승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 그 자신이 키운 그 제자에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이 제자를 좀 더 큰 그릇, 큰 승부사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둑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걸 배우는 자세, 그걸 가르치는 자세, 스승과 제자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바둑을 배우는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승부사를 길러내는 것에서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갑자기 바둑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준석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 세대교체 바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스승의 입장에서 이준석에게 너무 쉽게 당대표, 당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은 기승에 지금 경륜이 있는 선배 정치인들, 야권 지도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준석은 그동안 배운 정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신의 이젠 쌓아온 내공으로 빨리 선배들을 제치고 또 당대표로 나서는 것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나름대로. 지금 이준석을 비롯한 초선 의원들이 주장하는 세대교체, 그것도 의미는 있는 것이고 역동성이 있다. 하지만 이제 경륜 있는 선배층에서 제대로 된 승부를 해줄 줄 아는 그런 내공, 경륜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주호영을 비롯한 많은 다선 의원들, 중진 그룹들이 좀 약하다. 아직도 좀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경원 이야기를 했는데 나경원이 이제 결심을 굳혔다고 합니다. 당대표 경선에 나서겠다. 그래서 사무실도 여의도에 얻고 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결심을 했는데 나경원이 가세를 한다면 중진층의 무게감이 좀 더 실릴 것이다. 너무 쉽게 초선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도 나쁜 것이다.
초선들이 당대표가 될 수 있을 만큼 내공과 역량을 가졌느냐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고, 중진 그룹에서, 기존에 경륜 있는 그룹에서 이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그동안 야당을 지켜왔으니까이 아닌 새로운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내세우면서 초선들과 당당하게 공정한 상황에서 경쟁해서 그 경륜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무게감을 보여줘야 한다. 제자가 스승을 이기고 스승을 넘어서는 것이 스승에 대한 보은이라면, 스승은 그 제자가 더 탄탄한 경쟁력, 더 탄탄한 내공을 가질 수 있도록 쉽사리 스승의 자리, 스승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공정한 상황에서 경쟁하고 계속 이겨주는 것이 제자를 아끼는 마음일 수 있다. 그것이 야권 전체를 아낄 수 있는 마음일 수 있다. 이런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용적으로 좀 들어가면 이준석이 좀 튀는 말을 하고 선배에게 좀 들이받고 여러 가지 좀 너무 말장난을 하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아량으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전국에서 이 전체 야권 통합, 또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이준석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비전들, 그런 비전들을 하나씩 내보이면서 검증돼야 된다. 오늘 아침에도 이준석은 한 방송사에서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정한 틀을 만든다면 윤석열이나 안철수 모두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건 시작인데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자신의 비전을 내보이면서 그게 검증받아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준석이 최근에 제기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제기를 해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젠더 이슈. 쉽게 제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여성 할당제입니다. 이번에도 문제가 됐었죠. 그 여성 장관을 30%를 할당해 준다. 또 정치권에서 여성 공천을 어느 정도 할당해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진 그룹들도 적극적인 이 논쟁에 나서야 합니다. 이 젠더 갈등, 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게 20대, 30대 생각이 다르고 40대, 50대의 생각이 다릅니다. 40대, 50대 장년층에서는 여성 할당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대, 30대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남녀 평등한 상황에서 출발을 했다. 그래서 여성 할당제가 오히려 그렇게 강요되는 것은 좋지 않다. 만약 여성 할당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제도는 탄력 있게 운영되는 것이 맞다. 또 이런 생각이 많다는 거죠. 이런 20대, 30대들의 생각, 이런 또 그 안에서도 또 남성, 여성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진들도 이제 피하지 말고 이 논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게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경륜이 있다면 그 경륜을 보여줘야 한다. 비전을. 이런 초선들, 이준석 후보와 함께 공정한 입장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이런 논쟁에 참여해서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경쟁력을 보여줘야 한다. 초선도 경쟁력, 비전을 보여줘야 하듯이 이 중진들도 경륜이 있다면 그 경륜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나경원 후보가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이 중진 그룹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초선들이 정말 비전을 갖고 있느냐, 내공을 갖고 있느냐를 검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스승이 제자를 정말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가르친다는 의미에서라도 중진들이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비전을 제시하고 이슈에 대한 논쟁을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가고 경륜이 있는 그 경륜을 보여줘야 할 때다. 저는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임혜숙 과기부 장관, 문재인 정권이 임혜숙 과기부 장관을 이렇게 임명을 이렇게 강행한 것을 놓고 그 국민의힘의 황보승희 의원이 청와대에 김정숙 여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것을 정식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는 자기가 소문으로 들었다. 근거는 확실하게 물증을 내놓을 수는 없다. 이랬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이 어떤 인사 또는 정치권 개입 이런 얘기들은 제법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일단 먼저 황보승희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할 때에는 상당한 어떤 좀 근거를 갖고 제기를 하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를 하면서요. 청와대에서도 김정숙 여사에 대한 갖가지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처신 부분 말이죠. 이런 소문에 대해서 지금 친문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서서 난리를 피고 있고 또 청와대도 무책임하다라고 공격하고 있는데 그 공격이나 비판은 할 수가 있습니다. 황보승희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물증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것은 어떤 합리적인 의혹으로부터 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김정숙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해명하는 것이 먼저다. 먼저 깔끔한 해명,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해명부터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그 손정민 군의 친구가 변호사 측을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 손정민 군과 자신이 아주 가까운 친구였고 또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신 상황이었고 당시에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 다음에 왜 빨리 손정민 군 부모에게 연락을 빨리 해주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근처에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그 근처에 어디 누워있을 줄 알고 빨리 부모님과 같이 찾는 걸 먼저 했었다. 그 다음에 손정민 군이 그 실종된 상태에서 왜 변호사까지 대동을 하면서 그 경찰 조사를 받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모들 또 변호사 입장에서는 손정민 군이 이렇게 큰일을 당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친구의 정신 상태도 정상이 아니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다, 이런 여러 가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은 남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손정민 군 친구에게 의혹이 있다고 해서 경찰이 피의자로 조사를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정민 군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친구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아무리 술이 취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같이 마시던 친구가 보이지 않으면 제일 먼저 해보는 게 요즘은 휴대폰 전화부터 해보지 않습니까? 휴대폰 전화부터 해보는 것이 이게 거의 버릇이 되다시피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전화를 하지 않았는지, 뭐 자기가 술이 취해서 지금 자기가 전화를, 손정민 군 전화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전화부터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부터 하게 될 텐데 왜 하지 않았는지, 그다음 손정민 군의 그 부모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또 왜 그렇게 늦었는지, 또 자신이 이럽니다. 이때까지 해명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그 큰일을 당한 친구와 그 부모들, 그 유족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어서 자기가 이렇게 해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자세라면 지금 친구가 실종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자기들의 어떤 법적 이익을 지키고 정신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변호사를 데리고 가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지금 친구 찾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이 원인 밝히는 것보다도요. 이게 우선일 텐데 그래도 변호사를 데리고 갔다는 건 앞뒤 말이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의혹들은 남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정말 밝혀져서 손정민 군 그 부모가 겪고 있는 그 아픔, 지금 뭐 전 국민의 아픔으로 지금 다 똑같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라도 해소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준석 바람, 아주 뭐 이게 흥미롭기도 하고요. 또 하나,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야권이 가야 할 길에서 큰 틀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을 비롯한 초선 의원들의 이 바람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지금 야권 대선 전국에서 야권 전체에 지금 흐름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진들이 좀 더 분발해야 한다.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로만은 안 된다. 당당하게 붙어서 스승이 제자를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거 이상의 교육은 없다. 물론 제자도 열심히 배워서 스승을 이기는 것이 보은하는 것입니다. 지금 양측의 관계에서 제가 더 주안점을 주는 것은 중진들이 더 분발할 때다. 야권의 전체의 통합을 위해서 중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